지금부터는 그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건설업 관련 질문인데요. PF 우발 채무 감소로 유동성 위험 노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인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최근 건설사 PF 보증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PF 보증에 참여하는 대신에 건설사들은 지금 책임 준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책임 준공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기관보다 권리 자체는 후순위지만 공사비 자체에 대해서만 익스포저가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PF 보증보다는 위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책임 준공 형태의 사업 구조에서는 금융기관들이 PF 보증을 통해서 조달한 사업비로 공사비를 한 8에서 90% 정도를 선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 수준 자체가 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요. 다만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ABCP와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사업성 자체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이 이제 신용 쪽 보강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 단기 금융 상품의 차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유동성 보강, 매입 보장 확약과 같은 유동성 보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책임 준공 약정이 사업성 자체와는 별개로 차환 위험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 3월, 4월 당시에 이제 신용 정책이 심화되던 시기에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일부 건설사의 그 ABCP 차환에 좀 어려움이 발생했던 걸로 좀 파악을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상당수 건설사가 이 ABCP 대신에 금리가 좀 높더라도 만기가 긴 대출 형태로 사업비 조달 구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ABCP와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동성 위험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업 수주 관련 질문이네요. 수주 확대가 언제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수주 확대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광훈입니다. 수주 확대가 언제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 그 조선업 특성상, 전형적인 수주 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이제 실적이 수주에 1에서 2년 이상 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주가 확대된 게 2020년 말부터 이제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신규 수주 효과는 2022년 이후에나 실적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이 먼저 확대되고 매출 확대로 고정비 부담이 뭐 줄어들고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이제 성과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신조성과 인상이 최근에 보면 21년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조성과가 인상이 되고 있고 이제 기존 계약의 옵션 물량들도 있어서 성과 인상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 수주 확대 어느 정도 뭐 지속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회복 추세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18년, 19년도, 20년도를 거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나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지연되던 발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주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수요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제적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주가 급등한 것을 생각을 하면 수주 증가율이 다소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인 잔고 비중, 글로벌 잔고 비중이나 이제 작년에 이제 지체된 노후선 교체 수요나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카타르 LNG 프로젝트 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이제 친환경 수요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수주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거고 이제 친환경 수요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차세대 선박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요. 배출가스 규제를 감안하면 차세대 선박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결국은 지금 있는 현재 기술로는 LNG 선박이 과도기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확대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텔업 관련 질문이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실적 회복이 더딘 가운데 호텔업의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시 지광훈입니다. 호텔업, 앞서 저희가 PT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황이 침체되고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는 실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호텔업 신용등급의 방향성은 여전히 부정적인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지난해 등급 하향 조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최근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일부 업체가 이제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추가적인 실적 하락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산 매각과 투자 이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익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서 급격한 신용도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결국 이제 미주나 구주 지역 주요국들 백신 접종률이나 방역 규제 완화 상황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 속도나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변화 속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신용등급 방향성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질문이네요.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문제는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해소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시웅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해소가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최근에 반도체 수급 이슈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지난해의 자동차 수요 전망에서 워낙에 기대가 낮았고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도 수요 예측에 빗나갔고 반도체 생산 업계들도 수요 예측에 빗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모바일 통신 서버 이런 IT 업계의 어떤 이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IT용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맞물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현대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 와이어링 하네스 문제를 겪으면서 반도체 물량을 일부 좀 확보를 해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런 이슈가 조금 덜하긴 했는데 여전히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건 맞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주로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오, 일본의 르네사스, 또 미국의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 웨이퍼 칩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그 대만의 TSMC에 위탁을 주고 있고 이 8인치 웨이퍼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의 어떤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맞물리면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당분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런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8인치 웨이퍼 이런 구형 팹 공정에 대한 생산 비중이 증가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IT 기기랑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화, 고성능화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12인치 웨이퍼 최근에 어떤 팹 공정을 활용한 미세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관련 질문인데요. 최근 음식료 업체들의 개선된 수익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일단 내식 수요 성장이 지금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판촉 재개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코로나 시기에서 향유하고 있는 이런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HMR, 건기식 등 신제품의 수요 창출은 이어질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은 온라인 채널로의 시프트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수익성 하락폭을 일정 수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보통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업체들의 그 판가 인상 모멘텀도 퍼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판가 인상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면 원가 부담을 일정 수준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국내 수요 둔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식료 업체들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력도 이에 연동하여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금일세는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오니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미나 관련 설문에도 적극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 보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